지금 강의하죠. 지금은 이제 신학교 강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 여기 같아서 네, 조수의 친구들이라고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예예. 예. 조상 옛날에 주교회의 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잘 아 예. 아 예. 이광원의 아 예 예. 좋은 교육. 아 예. 꽃동네 대학교 총장 예. 그때 성기교회 송영수 주님 건강상 이유로 했던 이제 건강 25년 은경초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아시는 나는 과목이 없어진다고.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듣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아시는 안 가고요. 과목을 지킨다.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회 교육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 김홍태 신부님께서 개회사와 시작 기도를 해주시겠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기산 주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이 끝난 후에 제주 신성여고 학교 운영위원장 오영희님께서 주교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부터 이창영 신부님, 조벽 교수님, 이윤식, 조윤숙 두 분 선생님, 또 허찬란 신부님의 발제가 이어지고 파워가 있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홍태 신부이고요. 현재 중화동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장 신부님과 수녀님, 또 선생님들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송동림 교장 신부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가톨릭 학교 학교장 정기 총회의 두 번째 날에 우리 교육위원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통상 5월 중에 개최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소속된 전국위원회들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의 가톨릭 교육에 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또 세계교회의 신앙교육적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열렸던 세미나의 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회는 가톨릭 학교의 비전, 어떻게 가톨릭 학교는 침체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가. 그래서 2007년 대전교구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고요. 2회는 한국 가톨릭 교육지침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8년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회는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지침서의 심화연구라는 주제로 2009년에 수원교구 마리아의 아들 피정의 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4회는
가톨릭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제로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고요. 제5회는 환경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인천교구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6회는 새로운 복음화와 학교교육이라는 주제로 대구대교구 대건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7회는 교육 현장에서 만난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2013년에 마산교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8회는 죽음의 문화와 생명교육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최되었죠. 이렇게 우리 주교회 세미나는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부터 좋은 말씀들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고 계신 최기산 주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가톨릭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 대표들과 학부모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지요. 이 뜻깊은 날에 우리나라 남쪽의 아름다운 섬 제주의 명문인 신성 여자고등학교에서 주교회 교육위원회 제9회 정기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도 멀리서 이곳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주도 하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는 곳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가정과 교육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육자입니다. 이 주제는 이곳에 모이신 가톨릭 학교 학교장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을 지도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들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가정과 교육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갈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취지에 부응하여 근본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가정과 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값진 경험을 나누며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이 시간은 대단히 값지고 소중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많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밝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님 본당 사목자의 무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사 생활을 아직 풀어줄 수 있는데 안 풀어줘가지고 정지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 이후에 교회법이 정한 대로 성당에 와서 적어도 관면혼배 혹은 혼인성사를 하지 않아서 혼인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근본 유효화나 혹은 케이스에 따라서 바로 특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또 관면 혼배를 해준다든가 그 상대 배우자가 오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목자들이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이 같은 그 교회법, 혼인법을 배웠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목적 배려가 안 되니까 본당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이혼자들 그리고 혼인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사목적 배려를 좀 해달라는 요구를 주교회에다가 좀 요청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교구에서 교구장님이 공문을 크게 케이스를 좀 나뉘어서 보내주면 신부님들이 한 번만 읽어봐도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에 공지를 해서 그런 분들을 개인 면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오히려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청모 시민님께서 아마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과 질문이신 거죠? 의견이신가요? 예, 네, 좋습니다. 의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론이라고 해서 이제 직업교육, 직업훈련, 능력개발, 자격, 특별히 이제 부모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비 부모 자격증 이런 거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또 어떤 분이 그 교육부에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 교육을 못 받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굉장히 힘든 애들 뭐 돌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부부간에 또 그렇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직도 연속 중입니다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 그룹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하고 몇 사람은 기꺼이 지원을 할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청소년들부터 해서 뭐 약혼자 그리고 대학생들 해서 궁극적으로 정말 결혼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만들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협회든 단체든 민간 자격증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자격증으로 보통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 연구소에 그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국가 인증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새 그 자격증의 범람 시대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무의미한 게 많은데 제가 볼 때 예비 부모 자격증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정과 교육이라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서 향후 한 3년 정도 계획을 갖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훌륭한 부모자리가 어찌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주 양업고등학교에 있는 장원 신부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흔히 말하는 문제아 중도 탈락자들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가정이 문제더라. 그래서 가정교육을 아주 한국의 종합 세트로 다 시키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애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다음에 학과 시수 시간에 한 달에 2번 가족관계 훈련을 아주 이렇게 아까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또 어떤 좋은 학교의 부모 역할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학부모 교육을 한 달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까 뭐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런 생명 교육을 이렇게 시켜도 그게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은 3개월까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청소년들 뭐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MBTI를 해더라도 MBTI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해가지고 가족이 전체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성격 유혹을 하고 가족이 행복했던 거, 속상한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가족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처방제를 다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상당히 이제 행복도가 만족된 저기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모님들이 많이 변하고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지는데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 아이들. 근데 허천는 신부님한테 좀 가정과 교육인데 그냥 2주 3호이라 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2주 3호 아이들한테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에 나가서 1시간씩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줍니다.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아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애들이요. 같은 사회에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 동아리 이름이 형 언제와입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또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그 현장에 가서 사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이고 높은 거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나는 현장에서는 정말 스스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훨씬 더 훌륭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어른들이나 교육이 못 바꾸는 거, 부모들이 못 바꾸는 거는 아이들이 아이를 바꿉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 다문화 또 어떤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눈높이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돼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닿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트레스가 크면 내향적인 아이는 도피로 흐르고 도피에 빠지고 이렇게 게임이나 아까 말한 무슨 중독에 빠지고 외향적인 아이는 폭력성, 공격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도피에 빠져서 도피 중에 하나인 다른 그런 거에 빠져서 대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푸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냥 뭐 사랑한다고 해주고 뭐 이렇게 애정을 주려고 하는데 애정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건 해야 사실이고요. 이제 심각한 경우가 있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완전히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제 심각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이들 한테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해서 되질 않아요. 소통은 결과에 동안 관계가 나빠져 있는 상황을 경험했다면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딱 담을 쌓고 있는 건데요. 그 아이들한테 자꾸만 뭐 이야기하자, 뭐 이래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성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아니 아이가 아니라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똑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할 때 흔히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 이유에 또 원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3,600쌍의 부부를 38년간 연구해 보니까 이혼의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더라. 왜냐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지지볶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똑같은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알콩달콩 재밌게 살더라. 이게 50대 50이래요. 그 부정성이 있는 상황에 사는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과 긍정성을 충분히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비율이 있습니다. 5배 정도 쌓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장점도 이야기하고 서로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을 정도로 신뢰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순서를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대화하려고 노력하시죠. 이 내용이신가요? 네, 그 내용으로. 그다음에 수현님 예, 저는 이 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의 그 행정실장직을 맡고 있는데 감히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 앞에 제일 많이 웃으시는 허철란 신부님이 저희 그 아버지 학교 지도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지금 10년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자녀가 또 부부관계가 또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놓여있는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잘한참 약간 지식을 갖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소무스러운데 반화적 경청법이라든가 옵티미스트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제가 경험했던 거는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이해입니다. 먼저 대화를 하지 않고 방이 굉장히 어지럽혀 있는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냐 치워라 청소하라 계속 그렇게만 했는데 청소년들이 제가 직접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교 결과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부모님한테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표현을 못합니다. 왜? 표현하면 맞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또 시작이다 또. 네. 부모님이 방을 치워라. 뭐 공부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 표현은 하지 않고 제주도 또 시작했죠 또. 계속 저희 차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저보다 더 바빠요. 네. 그런데 거의 그게 다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쁘니까 아빠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청소를 오늘 당장 안 해도 좋고 조금씩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다 치울 거야. 근데 내가 역으로 욕을 내고 들어갔으면 또 시작이다 또 해가지고 모든 게 단절될 건데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아빠 치울게. 그래서 내가 근데 너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치우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치울게 했는데 그 다음날 다 치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느낀 건데 이해를 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버리면 교육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이 학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뚫고 간다는 거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하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엄마가 딸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전학 갔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다시 딸 때문에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학교 내에서도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서 강제 자율학습들은 이제 돈이 없는 부모님들은 학원에도 못 보내서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성당을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성당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성당은 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주교회 교육위원회라면은 벌써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라면은 계셨으면 어떨까? 협조를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교육기관에 교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 또 교육 수도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는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아니 성당은 애들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걔네들이 PC방에 빠지지 않고 놀이존이나 이런데 가기 전에 맞아야 될 텐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인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다음에 PPT 좀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틀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1월 20일 날 제정이 됐고 그다음 시행령이 나왔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것이 이제 시행령 규칙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지난주에 이렇게 됐는데요. 시행이 7월 21일부터 됩니다. 이 법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진흥센터를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기관이 될 거예요. 이제 국가기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 이 식사 상당히 기분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부장신부님 실장님께서 제가 밥을 사니까 저한테 마이크를 주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귀한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다 뵙게 돼서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세미나 아주 의미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정까지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건배 제의 받았는데요. 제 건배 제의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신성주중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하여!